올 초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제2대 조직위원장으로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자, 오늘의 심터뷰는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 관광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강원도의 전략에 대한 고민도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창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취임을 하시고 벌써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그동안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네. 관광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많았겠습니다만 특히 관광 관련 업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표현을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관광박람회는 이제 국내외 네. 관광 관련 이제 업종들이 모여갖고 그 다양한 이제 관광 컨텐츠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소개를 하면서 그 국내 그다음에 국제 관광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향후 발전되는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걸 갖다 이제 상호 교류를 하는 그런 장인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전까지 이제 5회 국제관광박람회를 했는데 6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게 좋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터널의 끝을 바라보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그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와중에 지난 9월 중순경에 한 4일간 성공리에 그나마 네.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성과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그 성과 그때 거기 의외로 네. 업체는 전체 한 180개 정도 이제 참여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도 한 100여 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에서도 네. 그 주한 외국 그 대사관을 통해 갖고 네. 외국 기관들도 한 10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는 350개 이상의 부처를 이제 꽉 메울 정도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그 박람회 조직위원들하고 그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시절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관광 개념이 아니고 네. 이제 새로운 스마트 관광 개념으로 우리가 변질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스마트 관광의 모습을 보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실제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특이한 것이 네. 그 박람회에서 보통 이제 그 제품하고 관광 상품, 관광 기술 홍보에 이제 그쳤는데 네. 현재 지금 스마트 관광 부분에 대해서 그 별도의 학과를 마련한 데가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그 스마트 관광 학과에 전임 교수님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갖고 네. 또 그 외에 스마트 관광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다가 4일간을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어요. 4일간. 예. 네. 그 하는 기간 내내 거의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대개의 박람회들이 그 관광 상품하고 관광 상품과 관련된 기술을 홍보하는 데 그치는데 관련된 기술하고 발전상에 대해서 또 외국의 변모된 상황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그 박람회는 좀 드물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국제관광박람회의 특이점 중에 하나라면은 향후 발전되고 가야 할 스마트 관광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가 끊임없이 개최됐었다. 상당히 이제 호응이 컸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어떤 행사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은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네. 세계의 3대 국제관광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3대. 네. 런던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되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그 3대 국제 관광 박람회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BTM, 네. 그다음에 삐뚜루, 네. 그다음에 ITB. 네. 저가 이제 목표로 절 보고 국제 관광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네.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세계 4대 국제 관광 박람회에 낄 수가 뭐 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국제적인 그 유명한 국제 관광 박람회에 대열에 우리가 끼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트렌드, 새롭게 변하는 트렌드를 우리가 수용을 해갖고 앞서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동안에 국내 업체 위주의 관광 상품을 외국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국제관광 박람회였는데 이번에는 국제관광 박람회답게 외국에서 실제로 와갖고 그 사람들이 발전한 기술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네. 그런 장도 이번에 열어주자. 그랬는데 의외로 그 코비드 19이라고 이제 외국에서는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네. 외국 업체들이 뭐 대사관을 통해 갖고 겨우 한 10개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이 키르기즈스탄, 네,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네. 이제 그 동유럽 국가의 그 대사께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대사가 오셨는데 어떻게나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시든지 뭐 네. 저하고 이제 한 10여 분 이상 네. 제가 이제 홍보를 들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워낙 국력이 이제 높고 그리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 외국 관광객도 많은데 네. 그거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을 갖다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경제권이 경제력이 이제 12에서 14위를 오고 가는 네. 대규모 이제 경제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 그 국제관광 박람회가 국내 관광 상품을 내국인들에게만 홍보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네.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와갖고 전 세계 많은 여행 관련 업계들이 올 때 네. 자기 나라 관광 상품을 대한민국에 와서 홍보하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 박람회로 키우고 싶다. 네. 그런 취지로 요번에 특히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을 갖다가 관광 산업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전시하는 한편으로는 전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을 갖다가 시키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또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 네, 그렇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 타격을 상당히 입긴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또 7회, 8회 예. 계속 좋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때 강원도가 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최우수상을. 그 이제 보니까 네. 강원도가 일찍이 그래도 관광문화재단이라고 네. 그 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벌써 설치를 했는데 네네네. 그걸 뒤늦게나마 네. 그 좀 전에 후발 관광공사 주자지만. 부사장 출신을 갖다가 이제 모셔다가 네. 관광문화재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개입을 안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 대상을 받아서 아주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군요. 전혀 개입을 안 했는데도 정말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건 뭐 당연히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들이 뭐 다 전문적인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사실 이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하셨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장도 또 맡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사실 저도 이렇게 또 관광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나아지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특강도 하고 네. 인터뷰도 CBS도 물론 했습니다만 다른 네. 데서도 했었는데 네. 금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과연 코로나19를 갖다가 언제쯤 극복할 거냐. 그 세계 관광기구로부터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2024년보다는 2023년 내후년에 2019년 이전으로 이제 그 관광 여행이 국제 여행이 코로나 극복이 될 거다라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년 5월하고 9월 두 번에 거쳐서 세계 그 관광기구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네. 2023년보다는 2024년 정도 되어야지 2019년 정도로 코로나19가
극복이 될 거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기는 가지만은 네. 코로나 극복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1년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코로나19 이후도 겨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 가기 전까지의 금년 이제 다 갔습니다만은 네. 2022년, 2023년 위드 코로나를 어떤 우리가 준비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 2년을 갖다가 놓치게 되면은 관광 산업이 그대로 소멸할 소지가 많다. 그 어떤 형태로든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그 주요 기술들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안전하고 방역이 철저한 청정 그다음에 첨단 관광 산업을 아이템도 키우고 준비도 하고 네. 이런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강원 방송 우리 강원 CBS에 나와주셨으니까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우리 강원도는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네. 사실은 지난주 원주에서 네. 그 강원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네. 하나 방향의 하나로서 네. 6개 권역별로 스마트 국제 관광 도시를 만들자. 그걸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적절할 때 질문을 잘 드렸네요. 예, 참 그 좋은 질문이신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규제가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다가 상수원을 공급하는 젖줄이다 보니까 뭐 수자원 규제라든지 접경 지역에서 군사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백두대간이 또 강원도에서 시작이 돼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백두대간을 통한 이제 그 산림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진흥 지역이 뭐 우리가 사실 강원도에 뭐 농업진흥 지역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네. 또 이제 과도한 그 농업진흥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규제를 좀 더 정상화를 시키자. 네. 그러면서 규제를 정상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원도를 국제특별자치도, 국제특별자치도,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 제주도처럼 그와 같은 이제 도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 이유는 네. 규제 완화다. 첫 번째가 규제 완화고 두 번째가 강원도 특유의 산업을 갖다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추진 전략은 우리가 권역별로 접경 지역,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그 해양 관광, 접경 지역은 안보 관광이라 그러는데 안보라기보다는 세계 평화 관광. 네. 그 평화 관광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접경 지역, 그 비무장지대를 겨냥해서 그게 안보 관광. 관심이 무진장 많아요. 세계 사람들이. 그다음에 동해안 관광, 그다음에 백두대간 산림 관광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백두대간 지역하고 그다음에 폐광 지역은 제가 폐광 지역도 이제 얼마 전에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폐광 지역을 도시 재생시키면서 스마트 관광화 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주 행성권, 네. 그 지역에 이제 스마트 관광화를 시키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스마트 관광화? 스마트가 뭐냐? 지금 세계는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스마트 시티를 700개를 만든다고 했고, 네. 대한민국은 스마트 시티가 지금 전국적으로 70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네. 중앙정부에서는 부산하고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몇 군데 지정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게도 아직 우리 강원도에는 지정을 못 받았는데, 네.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만 볼 게 아니고 권역별로 국제관광, 국제 스마트 관광 시티를 추진을 하겠다. 방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중앙정부 자원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네. 이런 준비를 했을 때 향후에 이제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위드 코로나 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방역이 잘 돼 있고 청정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심지어 메타버스까지가 나오는데 네. 메타피직스의 유니버스의 합작 얘기인데 사실은 AR, VR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통합이 돼갖고 그게 이제 XR로 갔다가 메타버스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광 산업에 농축이 되고 흡수가 될 때 관광 산업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한류 문화 자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아마 강원일보에서도 그걸 어떻게 알고 보도를 했던데 네. 그 BTS가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네. 고맙게도. 네. 그다음에 우리 한류 드라마가 강원도에서도 전역에서 또 촬영을 또 많이 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한류 유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청정 지역.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 자체가 청정인데 백두대간하고 그 우리가 깨끗한 동해안이 있단 말입니다. 네. 내륙에는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청정 지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연 접근할 게 뭐냐?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이다. 그 스마트 관광은 관광 갖고 강원도가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네. 대개 관광으로 그 지역이 성공한 나라는 관광 산업을 일으키면은 부수되는 업종들이 열댓 개가 부수된 업종이에요. 아, 관광이 잘 관광 되면 관련 업종이. 네. 네.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도소매업은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 부분이 다 관광 산업이에요. 그렇죠. 숙박 호텔, 그렇죠. 공연. 공연도 관광 산업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체육하고 이런 유사한 산업들이 관광 산업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스마트 관광 쪽으로 들어가면은 첨단 기술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원도 거기 뭔데 스마트 관광 하는데 거기 가자.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면은 비로소 이제 드디어 지금 전 세계가 지역이 소멸화되고 쇠퇴화되고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온다 이거예요. 관광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지금 어려울 때 소상공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먹여 살리려고 돈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구매력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관광객하고 스마트 관광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원도에 올 때 소상공인들은 절로 그냥 붐이 생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다만 첨단화시키자. 세계적인 트렌드를 앞서가자. 그러면 강원도에 와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강원도에 있는 스마트 관광 기술을 다른 지역하고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뭘 또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과거에 일본이 국토교통성 산하에 관광청이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성 산하에 관광청이 있는 거는 관광이라는 산업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외에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관광지에 도착한 다음에 관광지 연계 관광지를 갖다가 순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성 산하에 관광청을 뒀다. 네. 과거에 1994년까지는 교통부 산하에 관광국이 있었어요. 네. 그게 건설교통부와 통합이 되면서 관광국이 문화 쪽으로 갔어요. 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화 쪽에서 관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제대로 관광 입국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려면은 국토교통부로 다시 관광국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정창수 위원장이 추천하는 한 곡을 들으면서 조금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곡을 청취자와 나누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뭐 CBS를 참 좋아합니다. 애청자신가요? 예, 뭐 저 운전할 때마다 CBS 애청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뭐 대중교통 탈 때도 네. CBS를 이제 이렇게 트시는 네. 기사님들 보면은 네. 반갑다고 꼭 한마디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네. 그 손경민의 은혜. 손경민의 은혜. 또 CCM곡을 또 예, 뭐 선곡을 해주셨군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손경민의 은혜. 아마 저희 시사주민에서 처음 나가는 CGM이 아닌가 싶은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경민의 은혜. 네, 우리 정창수 위원장의 신청곡 함께 들으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정창수 위원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